안녕하세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심리상담사 김임수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에 따르면 대략 전체 인구 중 30% 사람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뉴질랜드 경찰 변상호 경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 경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인 교민분들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는 Ethnic Liaison Officer 변상호 경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 공동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또 경관님께서 지금 이제 뉴질랜드 가정폭력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고 일선에서 담당하시고 계신데요. 실제 가정폭력이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는지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확한 이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저희 전방대 경찰들이 이제 제일 자주 가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좋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내가 위험 상황에 있다 이렇게 위험을 느꼈을 때 우선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죠? 이제 신고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11일 네. 경우에는 긴급 신고 전화, 105일 경우에는 비긴급 사건 상담 및 신고 전화인데요. 뭐 짧게 말하자면 비긴급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111은 아주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 긴급 전화번호고, 그다음에 105는 비긴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일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이 있는데요. 예. 이제 경찰서에 뭐 긴급 사건이 있던지 비긴급이던지 다 경찰서에 오셔서 신고하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전화를 사용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예. 그 당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비긴급 사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 예. 아까 말씀하신 105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다. 예,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한국 교민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언어 문제거든요. 위급한 상황인데 전화를 해서 영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을 못할까봐 전화를 하는 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 콜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랭귀지 라인이 있습니다. 통역자인데요. 예, 일단 그 나라의 사람의 직원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지스픽을 연결해서 그쪽에서 일하는 통역자를 이제 동반해서 전화상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리안 이렇게만 얘기해도 네. 경찰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그쵸. 예. 저도 실제로 이제 누군가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해서 도와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 통역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리안하고 주소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경찰분들이 소재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알려주시면 좋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적어도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수 있고 그쪽에 찾아가서 괜찮은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선 정보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예, 주소도 알려주시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짧게 말해서 It's happening now, offender or criminal is here, help me, danger. danger, help 그쵸. me. 예, 의사소통이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가정폭력에 저희가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서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툰 파티들을 따로 이제 세퍼레이트 시키고 이제 경찰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경찰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디스커스를 하는데요. 예. 일단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보고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체포가 되지만 아, 현장에서요? 네. 예. 이제 체포가 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최대한 가족들을 위해서 솔루션에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체포가 됐을 경우엔 그 후에는 이제 경찰서에 와서 이제 커스터디 이제 유치장에 가서 있고 아니면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 그 후에는 기소가 되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보석 조건을 받고 이제 그 유치장에서 아니면 법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분이 계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가해자분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찰분들께서 이제 그분을 일시적으로 체포를 해서 네. 예, 경찰의 관할하에 둔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이고요. 예, 이제 다음 사후 보호 대책을 알려드리는 것은 또 이제 체포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하지만 이제 위험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을 때 경찰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저희는 뉴질랜드 경찰은 일시적인 보호 명령,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가 있습니다. 아, 예,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 예,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남편분들께서 분노 조절을 못 하셔서 물리적인 어떤 가해 행동을 하거나 뭘 집어던지거나 때리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경우가 사실은 뉴질랜드에서는 분명히 범죄 행위죠, 그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제 신체 폭력일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났던지 간에 일단 arrestable offense라고 체포가 될 수 있는 범죄지만 물론 가족들의 상황이나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걸 여러 가지 그 어카운트를 해가지고 예. 체포하고 기소할지 안 할지 이렇게 생각도 고려할 수 있지만 예. 어떤 폭력이든지 간에 이거는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특히 손찌검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피해자긴 하지만 거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예. 얼마나 놀랄지. 예. 그리고 그것도 화가 나서 손찌검을 했지만 앵거 매니지먼트 이제 화 조절을 못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상태에서도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저희는 패밀리 바이올런스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인 폭력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체포, 기소하고 또 보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찰의 사후 대책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체포가 되며 이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중간에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되고 증거도 모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아셔야 될 것들은 이 세 가지고요. 예. 이제 경찰이나 이제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고 이제 보석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이제 경찰이나 법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예. 이 보석 조건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 폭력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체포했던 그 피의자분이 만약에 술을 마셨다 이러면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일단 난폭하게 행동을 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나 타인이나 기물들에게 이제 violent 난폭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락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붙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석 조건을 어길 시 체포가 되고요. 이제 이런 게 모든 게 리코드가 났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자꾸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옥도 갈 수도 있고 그 후에 이제 또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법정에서 이 사람은 보석 조건을 주면서 이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좀 가하게 되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꼭 따라야 되고 엄격한 조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는 이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체포하진 않지만 위험 요소가 있고 경찰이 떠날 시 가정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를 주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이제 심각하게 가정 폭력이 있었든 아니면 언성이 왔다 갔다 한 게 굉장히 난폭했던 이제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오더를 주게 되죠.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프로텍션 오더라고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로텍션 오더일 경우에는 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는 이제 잠깐 템포럴 오더인데 예. 일단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일 경우에는 1일에서 10일 동안 만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오더고 예. 상대 타인과 이제 그러니까 진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며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오더고요. 음. 프로텍션 오더일 경우에는 이제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은 컨디션도 있고 좀 더 영구적인 보호 오더죠.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프로텍션 오더를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호사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 패밀리 코트 가정법원에 프로텍션 오더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예.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났고 경찰이 갔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체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의 기간을 사용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 경찰 쪽에서 또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에이전시, 샥티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럴 경우에 일단은 경찰이 와서 얘기할 때 이제 프로텍션 오더 받고 싶으니까 좀 받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경찰이 좀 연결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예. 이제 범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경찰 쪽에서 프로텍션 오더를 법정에 통해 받을 수 있게도 도와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일단 프로텍션 오더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예, 오늘 가정폭력에 대한 그 대처 방법, 신고 방법, 그리고 경찰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우리 변상호 경관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이해와 대화의 노력을 통해서 가정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행동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